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유 이거 연결하기 너무 어렵네. 하나 둘 셋 넷. 민서야, 시연아, 지금 내가 밴드에도 카톡에도 교재 올려놨거든요. 확인했어요? 교재 확인했어요? 1, 2, 3, 4, 1, 2, 3, 이게 뭐지? 교재 받았어요? 카톡에도 올렸고, 오케이. 카톡에도 올렸고, 밴드에도 올려놨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보면 돼요. 알겠죠? 네, 오케이. 다 왔다. 자, 보자, 이제. 아우, 하기 너무 어렵네. 응. 자, 봅시다. 자, 우선 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엔트로피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력학 제 2법칙. 자, 연력학 제2법칙 하면서 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선 시스템과 서라운딩. 시스템과 서라운딩. 자, 우선 시스템의 뜻은 뭐죠? 자, 우리말로 개라고 번역하는데 의미가 뭐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자, 시스템 뭐냐면 바로 연구자의 관심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자가 그 관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학문 분야도 다양하잖아요. 화학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 뭐 생물, 지구과학 다 있기 때문에 그 학문 분야마다 이 관심은 다 달라서 시스템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잡을 수 있죠. 그런데 화학에서는 보통 어디를 잡느냐? 자, 보통 반응 그 자체가 개가 됩니다.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만나서, 반응물끼리 만나서 생성물이 되잖아요. 그럼 반응물이 충돌을 해서 전이 상태를 거쳐 생성물이 되는 그 과정을, 그것을 우리가 화학에서는 보통 개로 잡아요. 아시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보통이니까 아니고 다르게 잡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여하튼 이걸 시스템이라 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서라운딩. 자,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주위, 뭐 주변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뭐예요? 서라운딩의 뜻은 뭐예요? 네, 바로 이제 뭐냐면 not system으로 정해요.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서라운딩하고 시스템은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둘은 교집합이 절대 없어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된다? 서로 소예요. 서로 교집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라운딩은 시스템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라운딩의 중요한 의미. 서라운딩은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 연구자가 있는 곳이에요. 연구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구자가 있는 곳이라는 뜻은 바로 연구자는 어떻게 된다? 서라운딩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력학적인 연구 관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자, 어쨌거나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은 그 서로 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시스템과 그렇다면 서라운딩을 더한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쓰고 번역을 할 때는
우주 혹은 전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건 바로 시스템과 서라운딩을 합한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어떻게 되냐면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실제 관찰되는 현상. 자, 실제 관찰되는 현상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고립계의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사람은 항상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고립계란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1. 우리말로는 고립계,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isolated system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고립계.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바로 외부와 물질 및 에너지 교환 불가. 물질도 외부랑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에너지도 교환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고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립계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고립계의 예. 고립계의 예. 보온병 같은 게 고립계 비슷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온병에 이렇게 딱 넣고 닫아두면 안에 내용물 새어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따뜻한 열기도 열기도 보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 고립계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 경험으로는 이제 보온병 같은 건데, 그런데 보온병에 물건을 담아둔다고 해서 그 열기를 영원히 저장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고립계는 엄밀하게 고립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바로 유니버스가 유일한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고립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우주. 아시겠죠? 우주. 자, 그 다음 여기서 무질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무질서도는 이겁니다. 그 수학적으로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도 거기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뭐냐면은 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무질서도는 이거예요.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미시 상태 개수를 뜻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미상태 개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의미는 뭐냐면 그 시스템이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느냐의 척도, 그거를 무질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뭐 시험에 나오는 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무질서도는 엔트로피, 그리고 이제 보통 대문자 S로 표기하는데 요거로 표시합니다. 요거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실제 관찰되는 현상은 고립계의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고립계의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하고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표현을 잘못 썼네. 이게 두 번째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겠네. 쏘리. 그래서 고립계의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하는 걸 실제로 사람들이 관찰하게 되는데 그 고립계에 대한 설명, 무질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저 실제 관찰되는 현상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 S 유니브는 S 유니브 나중 빼기 S 유니브 처음. 짜잔.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쓰시고요. 자, 쓰고 있어요. 어우, 왜 이렇게 덥지? 이 창문 열어놔도 덥네. 좋아. 민서, 시영, 시연 잘 들리죠? 오케이. 그거 뭐야? 혹시 잘 안 들리면 현장에 승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영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누구냐 저기 성민이도 있고 그 다음에 서진이도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빈이도 있고 하니까는 카톡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 성민이 그래 서진 서진 거스 비엘 서진이요? 비엘 서진. 비엘 서진. 그래, 그 학교 애들 다 알아요? 네? 학교 애들 비엘 서진인 거 아직 몰라요? 이런 거 널리 알려야 되잖아. 널리 알려서 홍익 인간. 네. 예, 널리 알려서 학교에 널리 이롭게 해야죠. 학교를 비엘로 만들어. 그래?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 표현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세모 표시 있는데 의미가 항상 뭐죠? 델타라고 읽고 의미는 차이죠. 차이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게 차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하면 처음에 무질서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무질서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무질서도가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항상 관찰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관찰하는 현상들에 대해 이런 표시를 써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3. 연력학 제2법칙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고립계의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제2종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열효율 100%는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쓰기 가장 편리한 표현은 이 표현이야. 이 표현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해 두도록 하자.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 3. 엔트로피와 관련해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발성의 표현. 자,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1. 델타 S 유니브가 양수다. 델타 S 유니브가 양수다.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자,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요?
고립계의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저 표현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변화를 생각해요. 그렇더니 그것이 자발적이다. 자발적이다. 라고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니? 성빈이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나왔냐면 자발적이다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보이세요? 자발적? 자발적? 자, 그럼 이 자발적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뭐 스폰이라고요? 스폰이라고? 그래? 자, 바로 스폰테이니어스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스판테이니어스라고 합니다. 이 스판테이니어스를 우리말로 자발적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럼 저 스판테이니어스의 뜻이 뭘까요? 그럼 번역이고요. 의미. 자, 스판테이니어스라는 말의 뜻은 이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rational, natural,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연한, 상식적인 이런 표현의 뜻이 스폰테이니어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스폰테이니어스는 좀 현학적인 표현이에요. 국어 시간에 현학적이란 말 알죠? 현학적이란 말 배운 적 있죠? 국어 시간에 배웠죠? 현학적이라는 말 안 배웠어요? 국어 시간에? 배우긴 배웠다 뭔지 까먹었어요. 기차는 여러분, 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현학적 이 무슨 뜻이에요? 대학적. 현학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적은 뭐 하는 듯한 이런 뜻이고, 학은 뭐야? 학문이에요. 학문. 현은 깨우치다 현자예요.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문을 아는 듯한, 무슨 말이냐면 배운 듯한, 다른 말로는 잘난 척하는, 지식을 잘난 척하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학적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여러분, 배운 게 많을수록 현학적이어야 돼요, 쉬운 말 써야 돼요? 쉬운 말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려운 말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려운 말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알겠어요? 사기꾼이야.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너무 말을 쉽게 해서 귀에 쏙쏙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가 어려울수록 좋은 사람이에요? 쉬울수록 좋은 사람이에요? 어휘는 쉬울수록 좋은 사람이에요. 어휘가 어려운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알겠죠? 정말이야. 알겠어요? 그게 아주 깊숙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한테 내가 드릴 팁, 어려운 말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돼. 쉬운 말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돼. 쉬운 말 하는 사람을 옆에 가까이 둬야 돼요. 아시겠죠? 어려운 말 하는 사람 나쁜 놈들이야 보통. 알겠죠? 그 어려운 말 하는 사람들이 보통 누구야?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그리고 법조인들이요. 법조인들. 그 다음 과학자요. 과학자요. 과학자. 그나마 과학자는 좀 나아요. 알겠어요? 과학자는 좀 나은 게,
과학한다고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진 않죠.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은 좀 겸손하긴 해요. 알겠어요? 겸손하긴 하지만 그 과학자 중에서도 어려운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알겠어요? 그 어려운 말 하면 안 돼. 알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거. 그래서 어떤 단어가 지금 현학적이다? 스폰테이니어스가 좀 현학적인 단어라고요. 그래서 스폰테이니어스보다는 얘를 어떻게 바꾸는 게 더 좋다? rational, natural, 당연한, 상식적인.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통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되냐면 뭐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변화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죠. 뭐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콕 떨어지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상상할 수 있죠. 네. 그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 생각을 계산으로 쓰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그 생각을 계산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되겠어요. 무조건이에요. 그게 연력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계산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오도록 전체가 조작되어 있는 체계를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델타 S 유니브가 그럼 음수도 있겠지. 음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음수는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뭐 하겠어?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뭐 하면 돼? 비자발적. 오, 비자발적이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 B자가 무슨 B자예요? B자가 아닐 B자거든요. 그러니까 양수하고 음수의 관계는 서로 뭐예요? 반대죠. 반대니까 이거를 그냥 말을 반대를 말 써주면 논리적으로 딱 떨어진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러면 비자발적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영어로. 넌이에요. 넌 스폰테이니어스예요. 이게 나야. 자, 하지만 스판테이니어스가 현학적이듯 넌 스판테이니어스도 현학적인 건 마찬가지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넌 스판테이니어스를 쉬운 말로 바꾸면 머릿속에 빡 들어오는 가장 쉬운 말.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 말을 안 써줘요. 과학자들이 현학적으로 하려고. 이 말을 쓰면 너무 쉬운데 이 말을 안 써줘요. 힌트 없나요? 뭘까요? 불가능. 정답! 아하. 임파서블이에요, 임파서블. 넌 스판테이니어스는 다른 말로 보다 임파서블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넌 스판테이니어스란 말이 편해요? 임파서블이 편해요? 그게 훨씬 머릿속에 팍 들어오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변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던 호수에 물이 훅 용솟음 쳐가지고 위로 막 올라가. 자,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상상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건 말도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종이 위에서 계산하면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게 연력학이야. 알겠죠? 알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떤 생명이 태어났는데 5,000년째 계속 살고 있어. 계속 살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 상상할 수 있지. 예를 들면 5,000년 전이니까 언제부터? 고조선 시대부터지. 자,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다. 야, 그럼 그 사람의 전투력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겪은 인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지식 수준. 그러니까 지식도 막 쌓여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그냥 가만히 살고만 있어도 막 정보가 들어왔을 테니까. 예, 지식, 그다음에 돈도 많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뭐 골동품 하나 사두고 300년 두는 거지. 뭐 그리고 나중에 팔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만 그 상상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걸 계산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화에 대해서 저렇게 연력학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죠? 그래서 임파서블이라는 말 아시겠죠? 임파서블. 자, 그럼 세 번째.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세 번째. 시스템 델타 S 유니브가 뭐한 거? 0 0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0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영 상태 가역 관계 0은 뭐가 될까요? 가역 자, 잘 봐요. 이 둘은 수학적으로 무슨 관계예요? 이 둘은 수학적으로 반대 관계죠. 반대. 그럼 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을 어떻게 쓰면 되겠냐? 이거는 이거 서로 반대인데 얘는 그래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어야 되겠죠. 그럼 말을 어떻게 쓰면 되겠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은 머릿속에서 동영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동영상이건 허황된 동영상이건 머릿속에서 그 변화를 그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근데 3번은 머릿속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콱 정지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콱 정지해 있는 경우에 대한 계산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콱 가만히 있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화학에 적용하면 이때를 화학 평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발성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제목이 여기 상식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뭐냐면은 곧 말씀드릴 거고요. 여하튼 이 내용도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10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01페이지. 그러니까 중간에 중요한 내용들도 있는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 알겠죠? 학교 선생님이 할 만한 내용만 골라서 얘기를 할게요. 자, 교재 101페이지를 보면 2.3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줄게요. 8. (2.3) 2.3은 고전 연력학적 정의. 이 엔트로피를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이 니기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카르노라고 하는 그 선대의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연구 결과를 보고 엔트로피라는 함수를 찾아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카르노라는 사람은 그 병인가 전쟁 때문인가 일찍 죽어요. 요절해요. 그래서 그 카르노라는 사람과 이제 클라우지우스는 사실 실제로 대면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카르노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연구 노트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 연구 노트를 보고 클라우지우스가 그걸 공부를 하다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묘한 함수를 찾아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 묘한 함수를 찾아낸 것을 클라우지우스는 잊지 않고 카르노의 업적으로 돌려요. 그래서 사실은 카르노가 세상에 그 뭐냐면 드러나지 않을 뻔도 했는데 저 클라우지우스가 자기가 엔트로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카르노를 언급을 하면서 카르노도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학자로서 딱 하나만 지키면 돼요. 학자로서 딱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건 뭐냐면요. 학자는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가져다 쓸 수 있어 없어요? 무조건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공공의 것이니까요. 하지만 가져다 쓴 다음 뭐만 해주면 돼. 이것만 지키면 돼. 뭐? 그렇지. 그것만 지키면 오케이. 알겠어요? 그것만 지키면 다른 학자들이 이 한마디도 안 해. 알겠어요? 왜냐면 지식은 공공의 것이니까요. 대신 그거 갖다 썼는데 거기에다가 막 주석 안 달고 하면 좆대요. 큰일 나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매장 알겠죠? 매장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게 학자로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윤리적인 것 중에 하나 알겠죠? 예,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 할 때 그거 꼭 명심하시고 알겠죠? 그렇죠? 됐다. 자, 우선 이제 요 클라우지우스가 생각한 연력학의 의미, 자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1.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성빈거스 몇 개? 두 가지. 두 가지. 아니 성빈거스 진짜 거스 닮은 것 같은데요? 그 거스 찾아봤어요? 그 구글에 거스 치면 쥐 나올 거거든요. 거기 거기 신데렐라 도와주는 거 착한 쥐 나올 거거든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성빈이 많이 닮은 것 같은데? 거스 쥐 나 통통한 쥐? 예. 그게 한자로 영어로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신데렐라 거스 이렇게 하면 한글로 쳐도 돼요. 신데렐라 거스 이렇게 한번 쳐봐요. 신데렐라 거스 치면 아마 검색될걸요? 이미지로? 있죠. 나오죠. 닮았죠? 신데렐라 거스 이렇게 치면 귀엽죠? 예. 귀엽죠? 예. 걔 이름이 거스라니까? 성빈, 내가 오늘 화나게 한 거 미안해요. 화난 거 아니죠? 화난 거 아니죠? 네, 그래 하이진 않지. 근데 그 거스가 신데렐라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캐릭터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자, anyway. 자,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열입니다. 열. 자, 우리말로는 열로 쓰고 영어로는 heat. 자, 열은 어떻게 된다? 열을 흡수할수록 기억하세요. chaotic motion이 증가합니다. 자, chaotic motion이라 쓰고 우리말 번역은 무질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질서 운동.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이거죠. 물 끓일 때 대류운동. 물 끓이면 그 안에서 물이 막 대류가 이루어지죠. 그럼 그 대류가 뭐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진짜 지 맘대로 막 그냥 무질서하게 움직여요.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죠. 막 움직이죠. 물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가스레인지 가열하면 가열이 많이 되는 곳하고 덜 되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가열이 많이 되는 곳에서 덜 되는 쪽으로 뭔가 규칙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지만 열 자체를 무질서하게 줘버리면 물의 대류 운동도 항상 무질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열을 흡수하게 되면 무질서 운동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덕에 열은 시스템의 무질서도를 증가시켜요. 무질서도를 함수로 나타낸 게 뭐라고 했어요? 엔트로피라고 했죠? 그러니까 열이 엔트로피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온도예요. 자, 온도가 낮을수록
동일 열량을 흡수했을 때 무질소도가 더 증가합니다. 우선 열이 엔트로피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 열이 엔트로피에 영향을 주니까 온도 얘기를 할 때는 그 열량이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열량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온도가 낮을수록 그 대상의 무질소도는 증가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고요. 경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자, 요 얘기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고 그 뭐냐면 경험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뭐 재채기? 자, 웬 재채기냐면 이거는 내가 읽었었던 물리화학 책에 나와 있었던 예시인데 거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물론 영어로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재채기를 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많은 야구장에서 재채기를 했을 때와 그 똑같은 재채기를 사람들이 조용하게 있는 도서관에서 했을 때 어디서 영향력이 당연히 더 커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채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고 혹시 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경제 성장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똑같이 그 한 해 동안 1,000억 달러의 돈을 벌었다고 쳐요. 어떤 나라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원래는 가난한 나라였을 때 경제 성장률이 커져요. 선진국일 때 경제 성장률이 커져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똑같은 재화를 벌어들여도 경제 성장률이 팍팍 커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진 나라는 연 경제 성장률이 4%, 3% 이 정도만 돼도 뭐 그냥 적절히 잘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 마이너스 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들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죠. 뭐 아시겠죠? 네,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네, 하여튼 뭐 곤란하긴 한데 여하튼. 윤석열 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벌써 1년.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있죠. 벌써 1년이라는 브라운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찾아보시면 노래 되게 좋아요.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감성에도 맞을 거예요. 네, 그 남자 가수들인데 노래 정말 다들 잘하거든요.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한 3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 노래인 경우도 있어요.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있네요. 벌써 1년. 그럼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 벌써 1년을 들려드렸어야 하는데. 자, 어쨌건 자 봅시다. 아니, 유명한 노래니까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 의미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하실 거 엔트로피, 열과 온도 아시겠죠? 그래서 열을 많이 흡수할수록 엔트로피가 커지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엔트로피가 커진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표현. 자,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 그 음. 뭐지? 이거 수업하시는 선생님 네. 그식 유도할 때 되게 조건 강조 좀 많이 해요. 프린트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봅시다. 등온 등압일 때 아유 중요하죠. 중요하죠. 엄청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봅시다. 그 선생님이 네. 그 저거 T가 분모 있는 이유를요. 그 선생님 학교 교사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조용한 수업 시간에서 어떤 학생 갑자기 앙키모치를 때려요. 앙키 뭐예요? 기모치. 앙키모치. 앙키모치가 뭐예요? 기분 좋다. 갑자기 수업 시간에 빨치를 했다 해가지고 그걸로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완전 엉망이 되는 만약에 학교 시간 때 기모치를 외쳤으면 별로 이제 그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그걸로 막 설명했어요. 무슨 말? 무슨 말? 무슨 말 이해가 안 돼. 자, 봅시다. 우선 이 식에서 Q 뭐겠어요? Q는 열량 변화량입니다. 아시겠죠? 네, 누구의 열량 변화량? 주변의 열량 변화량을. 자, 여기에 T는 누구겠어요? T는 뭡니까? T는 뭐예요? 온도. 아시겠죠? 온도로 나는 것을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로 클라우지우스가 어떻게 했느냐? 정의한 겁니다.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카르노의 연구 결과에서 이만큼을 떼가지고는 저걸 엔트로피로 정했어요. 그냥 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정한 것에서 보면 자, 잘 보세요. 열을 흡수할수록 엔트로피가 더 많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열량 변화가 많으면 엔트로피가 커지겠죠. 맞죠? 그 다음 온도가 분모에 있으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엔트로피 변화가 커지겠죠. 이거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했죠. 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느냐? 이거 자체가 정의라서 그래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의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단. 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흡열이건 발열이건. 여러분, 흡열이라는 말이 있고 발열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여러분 보통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하면 그냥 경험적인 걸 묻는 거예요. 경험적인 걸 묻는 거예요. 그 뭐냐면 뭐 물리학적으로 막 연력학적으로 막 함수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그냥 경험적으로 흡열 반응이 됐다고 하면 뜨끈뜨끈해져요? 찹찹해져요? 맞죠? 그래서 차가워지는 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경험적으로 발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열이 됐다. 우리가 보통 그냥 경험적으로 발열이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관찰하냐고요. 찹찹해져요? 뜨끈뜨끈해져요? 뜨끈뜨끈해지죠? 알겠죠? 흡열이건 발열이건 충분한 시간 후 시간 후 온도 변화가 없는
거대한 서라운딩에 대해서 이 수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온도 변화가 없는 애들이 뭐 맞췄네? 뭐라고 맞췄네? 시험거스 오가모노 이모티콘 만들어 보내 실패했네. 재혁이가 렌다 하지 말랬는데 렌다가 뭐야? 뭔 소리여? 렌다 요즘에 안 한 지 오래된. 렌다가 뭐야? 렌다가 뭐야? 랜덤 다이스? 주사위요? 아, 그 주사위 뽑아가지고 하는. 이 다이스가 주사위잖아요. 네. 랜덤 다이스? 도박 게임이에요. 도박. 도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온도 변화가 없는 거대 서라운딩? 우주. 온도 변화 없는 거대 서라운딩? 바로 이거죠. 자,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화석연료를 연소시켰어요. 그럼 그 뜨끈한 열기로 라면이 끓겠죠? 그래서 라면 먹고 나서 그 뜨끈한 열기가 이제 축 이제 외부로 분산이 되면서 그 열기를 지구가 받아들인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그 지구가 여러분들이 라면 끓여 먹은 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서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서 북극곰이 멸종했어. 그래서 북극곰이 멸종한 건 여러분들이 라면 끓여 먹어서야.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했어. 예를 들면은 뭐 급속하게 냉각시켜 줄 수 있는 냉각제를 개발을 하다가 실험실에서 좀 실험을 했는데 갑자기 그 비커에 그 냉각제가 효율이 좋아가지고 그 비커 막 반응을 시키는 것에 온도가 확 내려간 거지. 갑자기 거기 확 차가워져가지고는 갑자기 이 실험실을 중심으로 한 그 구 전체가 갑자기 온도가 확 내려가가지고는 거기서 그 열대성 저기압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토네이도 막 불어가지고 거기 구에 있는 사람 2만 명 한꺼번에 죽었어. 자, 어때? 말해야 돼요. 엄청나네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실험실에서 약간 흡열 반응이 되건 약간 발열 반응이 되건 지구 정도 되면요 온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그게 전 인류적인 활동이 돼버리면 지금 같은 지구는 사실은 온도가 변하죠. 하지만 연력학이 확립된 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는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 100년 전 물리학적으로는 온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얘기 이 거대 서라운딩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주 다 좋은데요. 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알겠어요? 지구. 뭐 목성, 화성 갈 것까지도 없고 그냥 우리 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주를 연구하는 분야도 있지만 사실 인간의 학문 분야는 그게 뭐 인문과학이 됐건 뭐 자연과학이 됐건 인간의 연구 분야는 사실은 어디까지가 경계예요? 우리 지구가 사실은 대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력학도 사실은 지구적 관점의 학문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서라운딩이 보통 누가 되는 거다? 이 지구란 얘기예요. 지구.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처럼 거대한 서라운딩에 대해서는 엔트로피 변화를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S는 상태 함수라는 겁니다. 인 것을 클라우지우스가 카르노의 연구 노트에서 발견한 거예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물리학자의 평가는 이런 평가가 있어요. 만약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가 아니었다면 인류 문명 발전은 100년 늦었을 것이다. 평가를 하는 물리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학적인 발전이 엄청 많이 될 수 있었어요. 상태 함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자연과학을 수학으로 표현하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그러면 수학적인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생각이 개발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기계 문명이 발전이 아주 느렸을 거다라고 평가하는 물리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겠어요? 안 중요한 사실이겠어요? 억수로 중요합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를 표현할 때 이 사실을 클라우지우스가 발견하게 되는데 어쨌건 그게 서라운딩이 됐건 시스템이 됐건 엔트로피가 상태 함수인 건 매한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상태 함수란 뜻은 뭐냐면 바로 경로에 무관하게 경로에 무관하게 바로 처음과 나중의 상태만으로 그 값이 결정된다. 그걸 상태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태함수는 영어로 stat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게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표현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서라운딩 엔트로피 말고 누구의 엔트로피도 있겠어요? 시스템의 엔트로피도 있겠죠.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 부서 1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갔다 오세요. 조성빈 7분 후에 시도해주세요. 뭐라고요? 아직 7분만 있다가 가야 돼요. 7분만 있다 가라고요? 7분 있다가 진짜고요? 왜요? 있어 봐. 계속 틀려. 그래요? 지금 끊어도 되죠? 7분은 웬 7분이? 혹시 7분 후에 잠금이 해제돼가지고. 오늘 10시간 하고 싶어. 오케이.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안심. 뭐야? 시형은 십덕 함수 이게 뭐예요? 다음날 이런 무슨 뜻일까요?